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트레드밀과 평지 런닝. 문득 생각이 든다. 트레드밀 위에서 운동하는 것과 공원을 뛰는 것 중 어느 운동이 더 많은 운동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지면과 트레드밀 위에서의 운동학적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평지 런닝은 트레드밀 런닝보다 더 힘이 든다. 야외에서 뛰면 우리 몸은 바쁘게 많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신경, 풍경에 대한 시각, 속도에 대한 조절, 장애물에 대한 대응 등 머신보다 다양한 뇌와 근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야외 러닝은 부가적으로 효과가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소개한 한 연구 결과로서 야외 러닝이 러닝머신 러닝보다 칼로리를 약 5% 더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에 고정적인 머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 트레드밀과 야외에서의 보행 및 달리기. 1. 보행 시 차이. 관절 각도. 트레드밀 보행에서는 발목 굽힘 모멘트, 무릎 신전 모멘트, 고관절 신전 모멘트가 더 작게 나타난다. 근육 활성도. 트레드밀 보행에서 복직근, 다혈근, 췌장근, 내측관근, 외측관근의 근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 달리기 시 차이. 발목 각도. 트레드밀 달리기에서 발목의 배측 굴곡 각도와 발바닥 굽힘 각도가 더 작게 나타났다. 발목 외전 지면 달리기에서 발목의 외전 각속도가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나 부상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력. 트레드밀 달리기에서 수직 충격력과 로딩 레이트가 더 낮게 나타나 지면 달리기에 비해 부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드밀 보행과 달리기는 지면에서의 보행 및 달리기와 운동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육 활성도, 관절 각도, 충격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며 부상 위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동 목적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트레드밀과 지면 운동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트레드밀과 야외 러닝의 차이점. 걸을 때와 달릴 때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각각 체중의 2배, 3배에 달한다. 하루에 1km 이상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관절, 건, 근육, 인대 등의 상당한 부하가 가해진다. 이로 인해 피로굴절, 연골 연화증, 연골 파괴, 유추 통증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레드밀 운동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1. 트레드밀 운동의 장점. 관절 부담 감소. 지면 달리기에 비해 충격력이 적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낮다. 발목 외전 속도 감소. 트레드밀에서 달리면 발목 외전 속도가 느려져 부상 위험이 낮다. 근육 활용도 향상. 트레드밀 걷기가 지면 걷기보다 근육 활용도가 더 높다. 날씨 및 환경 영향 배제. 실내에서 운동하므로 날씨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야외 러닝의 장점. 칼로리 소비 증가. 야외 러닝 시 장애물 피하기, 바람 뚫기 등의 추가 움직임으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다. 근육 발달 향상.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전반적인 근육 발달이 우수하다. 감각 자극 증가.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받을 수 있다. 3. 보행 시 충격력 감소를 위한 팁. 발 뒤꿈치 앞꿈치 순으로 착지하기.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 굽히기. 폭폭 줄이기. 상체 기울이기. 보행 속도 조절하기. 4. 러닝머신이 쉬운 이유. 1. 가속력 차이. 실제 달리기에서는 뒤차기 동작으로 가속력을 내지만 러닝머신에서는 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력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근육 활용도 차이. 실제 달리기에서는 등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을 동원하여 가속력을 내지만 러닝머신에서는 다리 앞쪽 근육만 사용하면 되어 근육 활용도가 낮다. 3. 공기저항 감소. 실제 달리기에서는 공기저항이 있지만 러닝머신에서는 공기저항이 적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4. 심리적 요인. 실내 러닝머신 운동은 지루함과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러닝머신 운동은 가속력 및 근육 활용도 측면에서 실제 달리기보다 쉽고 공기저항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로 더 쉽게 느껴진다. 다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5. 조깅족의 트레드밀 vs 야외 달리기 비교. 1. 보속 및 보폭. 초속 4.85m 이상의 속도. 남자 러너들의 트레드밀 보속은 지상보다 평균 3.4% 증가했지만 보폭은 3.2% 감소했다. 여자 러너들의 트레드밀 보폭은 지상보다 10.2% 감소했지만 보속은 10.9% 증가했다. 이는 숙달된 러너들이 보였던 보폭 증가, 보속 감소와 정반대의 경향이다. 2. 에너지 효율. 연구 결과는 러너들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동작 패턴을 만들기 위해 보폭과 보속을 최적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에서 최적화된 패턴이 트레드밀에서는 효율이 낮을 수 있다. 3단거리 질주 비교. 매사추세츠 대학의 후속 연구에서는 단거리 선수 5명을 대상으로 트랙과 트레드밀에서의 질주 차이를 분석했다. 트레드밀에서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수 없어 스탠딩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초속 8.5m로 다소 느렸다. 종합하면 조깅족의 경우 트레드밀과 지상 달리기 사이의 고속, 보폭,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숙련된 러너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단거리 질주에서도 트레드밀과 트랙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6. 자세 교정. 이 러닝머신을 활용한 달리기 자세 교정. 실제 야외에서 달리는 분들 중에도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좌우 보폭의 차이, 팔 동작의 불균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야외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좁은 러닝머신에서는 쉽게 중심을 잃게 된다. 이 러닝머신을 활용한 자세 교정. 러닝머신은 강제적으로 롤러를 돌리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가 드러나기 쉽다. 이런 경우 낮은 속도부터 시작하여 강제 반복 훈련을 통해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세 교정을 위해서는 발발목, 무릎, 허리 골반 엉덩이, 어깨와 머리, 목 등의 동적 움직임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야외 러닝과의 차이. 야외에서는 주변 공간이 넓어 잘못된 자세로 달려도 큰 문제가 없지만 러닝머신에서는 중심을 잃기 쉽다. 따라서 러닝머신에서 자세 교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추가 정보. 러닝 자세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팁. 팔 스윙, 발의 움직임, 올바른 러닝화 착용한다. 러닝머신은 잘못된 달리기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낮은 속도에서 시작하여 반복 훈련을 통해 중심을 바로잡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러닝머신 단점. 마라토너들 사이에서는 러닝머신에서 연습하면 몸과 자세가 망가진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실제로 러닝머신 사용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러닝머신의 단점. 자세 및 보폭 문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짧은 보폭으로 빠르게 달리는 피치 주법을 사용하지만 러닝머신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긴 보폭을 취하기 쉽다. 이로 인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 속도 및 기계적 한계. 러닝머신의 속도는 아직 인간의 전력 달리기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순간적인 속도 변화도 어려워 인터벌 훈련에 적합하지 않다. 근육 사용의 제한. 러닝머신에서는 정해진 코스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체의 모든 근육을 고루 사용하기 어렵다. 2. 종합.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어 운동이란 불안정성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하는 근육들이다. 온몸의 근육은 각자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안전한 것만 한다면 근육은 한정적으로 발달하고 변칙적인 상황에서는 대응을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과 더 강한 효과를 가진 운동을 구분하기보다는 각자의 처해진 상황과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는 없다. 어느 쪽이든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것이다. 8. 지상 달리기와 트레드밀 달리기의 생체역학적 차이. 1. 지상 달리기의 주요 특징. 발로 땅을 뒤로 밀어 앞으로 나아간다. 바람 저항이 존재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사 조절이 어렵다. 속도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2. 러닝머신 달리기의 주요 특징. 벨트가 움직임으로 발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한다. 바람 저항이 없어 더 쉽고 덜 부담스럽다. 경사 조절이 가능하여 오르막, 내리막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속도 조절이 용이하여 일정한 속도 유지나 인터벌 트레이닝 가능하다. 3. 달리기 시 근육, 힘줄, 뼈의 역할. 중력, 지구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으로 수직, 수평 이동에 영향을 준다. 지면 달려 발을 밀고 착지할 때 지면이 가하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추진력, 중력과 지면 달력의 에너지를 전진 운동으로 전환하는 근육, 힘줄, 뼈의 수축이 이루어진다. 9. 트랙 달리기와 트레드밀 달리기의 산소 부채 차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랙 100m 달리기가 트레드밀 달리기보다 36% 더 큰 산소 부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 부채란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을 의미하며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트랙 달리기가 트레드밀 달리기보다 더 큰 산소 부채를 발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지상 질주의 에너지 소모 증가. 트랙에서 초속 8.5m로 질주하면 다리 근육세포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산소 섭취가 필요하게 되어 산소 부채가 증가한다. 2. 생체역학적 차이. 트레드밀 달리기와 트랙 달리기 간 생체역학적, 운동역학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트레드밀 달리기가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기 저항 요인. 공기 저항만으로는 이런 큰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른 생체역학적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단거리 주자들이 트레드밀 훈련을 통해 최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균적인 대학 선수도 트레드밀에서 100m 세계기록 수준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트레드밀 훈련은 달리기 최고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트랙 경기에서의 에너지 소모와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10. 트레드밀과 야외 달리기의 감각 정보 처리 차이. 사람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 감각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트레드밀에서의 달리기와 야외 달리기는 뇌가 처리해야 하는 감각 정보의 차이가 있어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감각 정보의 통합. 우리 몸에는 시각, 채성 감각, 전정 감각 등 다양한 감각 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감각 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가 통합하여 적절한 운동 출력을 생성한다. 2. 트레드밀 달리기의 감각 정보 처리. 트레드밀에서는 시각적 정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채성 감각과 전정 감각 정보도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감각 정보의 통합 과정이 단순해지고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레드밀에서는 다리를 뒤로 밀지 않아도 벨트가 알아서 다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야외 달리기와 다른 감각 정보가 입력된다. 3. 야외 달리기의 감각 정보 처리. 야외에서는 다양한 시각 정보, 불규칙한 지면, 바람 등 복잡한 감각 정보가 입력된다. 이를 통합하여 적절한 운동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따라서 야외 달리기가 운동 조절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4. 감각 정보 처리 능력 저하의 영향. 감각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되면 드물지만 트레드밀 운동 후 움직임의 불안정성, 통증,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뇌가 현재 상황을 위협으로 판단하여 보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레드밀 달리기는 감각 정보 처리 능력 저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 달리기와 병행하는 것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5. 전정 감각 정보 처리.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은 움직임과 균형에 대한 정보를 뇌로 보낸다. 트레드밀에서는 전정기관이 감지하는 움직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야외 달리기와 다른 감각 정보가 입력된다. 이로 인해 뇌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운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레드밀 달리기와 야외 달리기는 뇌가 처리해야 하는 감각 정보의 차이가 있어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6. 시각 정보 처리. 트레드밀에서 달릴 때 시각적 정보는 정지된 상태로 보인다. 이는 야외 달리기와 달리 시각 정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 정보의 불일치는 뇌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운동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11. 고속 달리기 시 트레드밀과 트랙의 산소 소비량 차이. 1969년 포 박사가 수행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트레드밀과 트랙에서의 달리기 시 산소 소비량과 속도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트레드밀 vs 트랙 달리기의 산소 소비량 차이. 트레드밀 달리기 산소 소비량과 속도 간의 관계가 직선적이다. 트랙 달리기 산소 소비량과 속도 간의 관계가 곡선적이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소비량이 극적으로 상승한다. 2. 기울기 차이. 트랙 달리기의 산소 소비량 속도 기울기가 트레드밀 달리기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달리기 속도가 한 단계씩 높아질 때 트랙 달리기의 산소 소비량 증가율이 더 크다. 3. 바람 저항의 영향. 달리기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 시속 21.5km 달리기 시 공기 저항 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약 8%, 시속 36km 달리기 시 공기 저항 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약 16%. 따라서 고속 달리기 시 트레드밀과 트랙에서의 산소 소비량 차이는 바람 저항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랙 달리기에서는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산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선수들의 트레드밀 훈련의 장점.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레드밀에서 달리기가 야외에서 달리기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공기 저항 극복의 용이성. 야외에서는 역동적인 동작을 위해 에너지의 상당량이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소모된다. 반면 트레드밀에서는 공기 저항을 극복할 필요가 없어 더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 2. 에너지 효율성. 잭 데니얼즈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은 같은 속도의 트레드밀 달리기보다 에너지 소비가 약 10% 더 높다. 3. 운동학적 차이.
1972년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는 트레드밀과 지상 달리기의 보폭이 같다. 하지만 높은 속도에서는 트레드밀 보폭이 지상보다 약 5% 더 길었다. 언덕 달리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트레드밀 훈련은 공기 저항 극복의 용이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운동학적 차이로 인해 야외 달리기보다 장점이 있다. 특히 고속 달리기 연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